제주도립미술관 관장 이나연입니다. 이번 전시는 5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미술사에서 극사실회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라는 전시 제목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에서 주인공 AI가 본인이 가짜라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데서 착안이 되었는데요. 극사실회화의 특성이 아마 진짜 같은 가짜를 그리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과 그 작품들을 보면서 천천히 한국 극사실화의 흐름을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전시는 한국 극사실화의 탄생과 전개를 첫 번째 그룹으로, 한국 극사실화의 명맥있기를 두 번째 그룹, 그리고 한국 극사실화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세 번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한 시기별 미술사적 주요 이슈와 작품, 아카이브를 전시하여 극사실화의 흐름에 대해 세 편의 영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현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엄마 가짜라서 미안해요 전시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 극사실회화의 탄생과 전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인 첫 번째 그룹은 사실과 현실, 전후 세대의 사실회화란 형상 7, 8 전시에 참여하며 캔버스의 화면에 형상과 손의 회복을 주장했던 작가 14명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 극사실회화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캔버스의 이미지와 형상이 다시 돌아오고 손의 회복을 주장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1970년대 중엽부터 있었으나 눈앞에 드러난 전시는 1978년 제1회 사실과 현실 전시입니다. 1978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동기 8명이 모여 과감히 자신들만의 작업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국전을 둘러싼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더해지는 등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민전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한국미술대상전이 재정비된 것이 1976년이고 중앙일보사는 한국화단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중앙미술대전을 1978년에 창설합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모전은 동아미술제로 새로운 형상성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를 의식했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아 자신들만의 창조적인 작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요구에 등장한 것이 한국 극사실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박장면의 제1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작인 마포 78-1, 변정권의 제1회 동아미술제 대상 수상작 1978년 1월 28일, 지석철의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수상작 반작용 등 극사실회화의 활약이 돋보인 민전 수상작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박장면의 마포 78-1은 제1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작으로 마포로 만든 캔버스 위에 섬세한 음영을 그려 넣어 바탕에서 마포의 주름이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것처럼 그려진 작품입니다. 동시대 동료 작가들이 주로 단색화를 하던 시절 박장면은 마포의 구김과 주름, 짜임 등을 재현하며 섬세한 형상 묘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간극을 지워버리는 것을 통해 캔버스 표면을 그 자체로 되돌려준다는 철학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변정권의 1978년 1월 28일은 철수한 미 공군기지 비행장 활주로와 땅에 날려있는 타이프라이터, 가스마스크 등 삭막한 시대 현장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인간에 의해 폐기되어 간다는 것, 현대 문명에서 빚어지는 인간 부재 내지는 비인간화의 냉엄한 세계를 제시한 작품으로 제1회 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아미술제의 종합평가를 위한 대담에서 이우화는 당시의 급격화하고 복잡화한 근대화 과정에서
현실이나 비현실 그 자체를 포착하기가 곤란한 형편에서 이처럼 의식의 흐름을 현실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은 우리 회화사에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후 반체제 인사로 지목되어 감시와 탄압에 시달리다 1981년 미국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석철의 반작용 78-13은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쿠션은 홍익대학교 앞에 있던 유정다방의 소파 쿠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소파 쿠션의 단추가 있는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쿠션과 단추 사이에 발생하는 팽창과 수축의 물리적인 힘의 질서를 시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팽팽한 탄력성과 촉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인간과 늘 친숙해져 있는 대상으로 안락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존재와 그 존귀함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으며 독특한 재질감에 대한 감흥은 극히 사적인 의미로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되어 쿠션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사실회화 작품들은 미국의 극사실주의와는 달리 도시적 풍경보다는 모래사장이나 자갈밭, 바위 혹은 기찻길과 같이 서정적인 자연 풍경과 밀착된 소재를 택하면서도 주관을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소재뿐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대상을 밀착하여 부분을 확대하고 세부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의 정물성을 극대화하였죠. 쿠션의 일부를 정밀 묘사하며 레자크지를 사용하여 재질감을 극대화한 지석철. 실제 모래를 도포한 김강용이나 김창룡의 경우는 촉각적이만큼 직물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물을 소재로 택한 이석주, 김홍주의 경우 형상과 배경의 관계 속에 놓인 기존의 아카데믹한 사실주의풍 인물과는 달리 원근법을 부정함으로써 배경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인물로 오브제화하였습니다. 고영우는 이것은 돌입니다 작품을 시작으로 돌을 극명한 사물의 이미지로 포착하고 물성과 오브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배경 없이 직물적인 돌의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실제처럼 보이도록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중력을 느낄 수 있도록 무겁게 그리려고 한다고 작가가 밝힌 것처럼 작품 속 돌은 환영적 이미지를 넘어 실제하는 물리적인 힘마저 느끼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강용은 산업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벽돌을 소재로 작업을 하면서 현실을 예술화시켰습니다. 현실 장 76-1호는 최초의 벽돌 그림으로 실제 모래를 접착제로 패널에 고르게 붙이고 그 위에 유체로 쌓여있는 벽돌 더미를 정교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물성으로서의 벽돌의 이미지를 견고하고도 절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정천의 풍경 84-5는 추수 후 겨우내 얼어붙었던 논바닥을 이른 봄에 쟁기로 깊게 갈아엎어 놓은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갈라진 땅, 메마른 논바닥, 얼어붙은 밭고랑은 익숙하지만 눈여겨보지 않는 자연의 단면을 확대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문명 세계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에 대한 반문명적 요소를 회화의 주제로 담아냈습니다. 이로써 한국 극사실회화의 탄생과 전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한국 극사실회화의 명맥 잇기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이어질 2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